안녕하십니까. 손은규 이경진의 실전 성명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명학의 현대적 경향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성명학의 한글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 한글 이름이라 그러는데요. 한글 이름은 한글을 쓰는 거고 순 한글 이름은 우리말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혼용해서 많이 쓰니까요.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말, 순 우리말에 대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순한 그렇습니다. 이름이라고 우리말 이름으로 이렇게 네네. 정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글 이름의 의의를 보면은요, 아름다운 한글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순수한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어서 친근감이 느껴지고요. 발음이 부드럽고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그네 심꽃 이렇게 휴게실을 이렇게 풀었었죠. 네. 나그네 쉼꽃도 좋고 또 나그네 쉼터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면 그냥 쉼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설화 이러면은 간단하게 또 이렇게 도 슬기롭고 아름답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고요. 이쁩니다. 네. 그 다음에 한글로 된 이름의 글 자체가 곱다는 겁니다. 한문보다는 한글을 써놓으면은요 더 좋게 보여요. 그렇습니까? 네. 모양이 더 이쁘게 나옵니다. 거기에 뭐 적극 찬성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외국의 그 어떤 그 매체들을 보면 그 외국 사람들이 한글로 이렇게 우리 한글이 이제 어떤 그 한 글이 된 게 아니라 우리 한글 글자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음, 모음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아마 이미지가 그 배치에 따라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뭐 패션에 응용하기도 하고 그러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또 한글도 그 우리 훈민정음 그 글자들 있잖아요. 나란말 쌈이 하는 것 그것도 이렇게 어떤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 벽지 같은 거 돼 있을 때 아주 친근하고 그 기분이 아주 좋은 걸 느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한글로 된 이름의 글 자체도 고운데 이렇게 내용도 이렇게 보면은 도담이라면은 도담이라면은 복스럽고 건강하다 이런 뜻도 이렇게 좋게 나오죠. 네, 귀엽기까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예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진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슬이, 금잔디, 민들레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친숙한 그 단어들이잖아요. 네, 이렇게 그것을 이름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한글 이름도 우리가 그 발음이라든지 이런 데 원칙에 맞게 지어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요.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요. 여기 그래서 한글 이름으로 지은 사례를 하나 보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순 한글 이름으로 지은 이름으로서 최근에 그 장명한 건데요. 여기는 원래 한글 이름으로 지어달라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장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글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자 이름, 뭐 한글 이름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뜻의 의미를 새기다 보면은 이렇게 서로 간에 혼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명하신 분의 그 주문 사항은 이분이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교회에 다니니까 교회와 연관된 장명을 해달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지금 기존의 성명 속에 기역이라든지 시옷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지 자기는 그런 기역 발음이라든지 시옷 발음이 싫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걸 빼고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이렇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어떤 이름을 넣어야 될지 사주를 이렇게 이제 봤죠. 분석을 하니까 보면은 경자생으로 연세는 좀 있습니다. 60년생이고요. 인월에 을목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인월인데 이렇게 이제 꽃으로 이제 폈죠. 네. 꽃인데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산이 있어서 엄지의 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햇볕이 없네요. 네, 햇볕이 네. 없습니다. 이 사주에. 여기서는 화가 지금 없는 상태고요. 오행 중에. 특히 을목 같은 경우에는 하를 봐야 꽃이 피는데 여기서 지금 더군다나 양쪽에 지금 큰 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월은 아직 추울 때죠. 네. 입춘 때고 추울 때라서 좀 그 앉은 자리에서 그 일간이 그 해를 깔고 앉았잖아요. 네. 그 인해가 뭐 합해진다고는 하지만 좀 어쨌든 추운 사주군요. 춥고 또 그래서 이제 또 동요는 많죠. 인해 네. 합으로 돼 가지고 네. 이렇게 같은 목이 맞는 관계에서 여기에 지금 양쪽에 지금 춥다고 그러셨는데 막아주는 방패막이 있지만은 뿌리가 없어 가지고 네. 지금 이 목이 약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은 이게 흙은 나무를 이렇게 보담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흙이 적은 상태거든요. 토가 천간에 2개가 있더라도 여기서 봐서는 여기에 목에 비유해서는 지금 모자라는 상태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작은 상태로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급한 거는 신강한 사주지만은 하가 없어서 이 사주에는 하를 용신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음 오행에 이렇게 화를 넣었죠. 화라는 것은 화는 발음 오행상 이렇게 나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적고요. 물론 요구하는 바가 있지만은 일단은 사주에 맞게 넣어야 되니까 하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발음 오행으로 이렇게 넣고요. 이분의 이제 그 요구 사항이 기독교적이라고 이래서 기독교적을 찾는 과정에서 예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제자가 도마라고 그러죠. 도마. 예. 12번째 제자 네, 도마. 근데 의심이 많았다고 4대 그래요? 복음을 의심이 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가 그래도 제일 좋아했다 그러죠. 네, 그렇다고 의심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의심이 이제 확연히 거쳐지면 네. 그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도마에 돌을 따고 담다에 리을을 빼고 그냥 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담다라는 것은 외형을 담을 수도 있지만 담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도 되죠. 여러 가지로 쓸 수 네. 있겠네요. 도마를 그렇죠. 닮을 수도 있고 마음에 도마의 담았다. 그 어떤 네, 지혜나 뭐 그렇습니다. 어떤 그 신앙이나 이런 것을 그 마음에 담기도 하고 네. 그 화가 필요한 그런 사주인데 굉장히 잘 지으셨네요. 네. 그 그래서 발음으로도 뭐 화가 들어갔고 그죠? 네. 화 발음이 니은 디귿 리을 티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도담해서 화가 겹쳐서 들어가기도 하고 글자에도 저렇게 보일 시자 앞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믿을 담자 같은 경우에 사람 인변에 불꽃이 2개나 있네. 그죠? 저런 사주들은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좋다고 들었습니다. 사주에 화가 약한 사람들은 그렇죠. 하는 또 기독교가 기독교죠. 화에 속해서 네.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신생아 장명은 골고루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명이라는 것은 좀 강하게 져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를 강하게 이어주고 사실은 토도 좀 들어가면 좋은데요. 이렇게 강하게 넣어줬고요. 제 생각엔 화가 보충이 되면 네. 저 토는 뭐 약한 것 같지만 또 인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하운이 돌아오잖아요. 그 계절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네, 지금 계절을 보면 그리고 인 속에 그 병화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지장간에 그러니까 그 12운성을 뭐 보고 그러면 좀 곤란하겠지만 네. 무인하면 그 장생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인목 극하면서도 생을 받는다고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지금 화를 선택하신 것은 아주 잘하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지금 네. 경자생이 60년생 경자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작년 네. 경자생이 아니고 네. 저러면 좀 강하게 지어도 네. 이미 많은 세월을 살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충분히 그 강한 이름도 감당할 수 있는
또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자기 이름을 개명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나이에 그죠? 저 네. 나이에 개명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좀 더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그 신념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마사지 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예, 네. 그래서 또 새롭게 또 샵의 이름을 바꿀 때도 또 특별히 그냥 이게 도담 샵이라고 그래도 됩니다. 네, 네. 그 따로 지을 필요 없고 가게 이름을 지을 그렇죠. 필요도 없고. 이름을 하면서 아주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예. 일거양득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그 저기 뭐야 건강 지금, 쪽이니까 도담이. 네, 네. 건강도 되고 또 이제 그 마사지 계통이라 그랬잖아요. 네, 피부 그렇습니다. 마사지 네, 계통. 네. 그 을이 간목이나 잇목을 보면 네.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그 몸을 마사지하는 그런 것도 네. 되겠습니다. 우리 역학 용어는 등락외갑이 그런데도 쓰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 네.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게 이름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근데 이분한테 이제 마침 또 이렇게 또 이름을 이렇게 전해주면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분은 평소에 또 기억과 시옷을 썼었어요, 이름을. 네. 이런 걸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름을 부르려고 그러니까 조금 또 서먹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걸 계속 쓰다 이름이라는 거는 조금 그 시간이 가야 되거든요, 부르면서. 네. 그런데 이걸 계속 쓰다가 이걸 쓰려고 하니까 조금 두텁다. 네. 그런 좀 어색하겠습니다. 어색하다. 이렇게 그런 네. 그래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전달하면서 그런데 선생님 네, 저기 네. 성명학 그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요? 칸에 네. 음어형에 수화화 흉 네, 이렇게 네. 해놨네요. 그래서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흉을 그냥 이렇게 또 적어 놓으면 좀 또 오해가 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박도담으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그 자음에 이게 초성이 있잖아요. 초성으로 이렇게 순행을 보는 경향이 이제 다수가 차지하죠. 처음에 시작은 그랬죠. 네, 네. 시작하는데 이게 맞지 않을 때는 이 종성을 같이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는 수고요, 요거는 목이고, 요건 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돌아왔어요. 흉으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장명을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넣다 보니까 거기 자체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또 그분한테,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또 모르기 때문에 그냥 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제가. 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리오행이라든지 다 맞고요. 자원오행도 목생화로 이래서 화를 강조해준 이런 장명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글 이름의 문제점을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은 다 한자 이름을 이렇게 장명하다가 이렇게 한글 이름을 이렇게 요구했을 때는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또 그분들은 또 그냥 부르기 좋은 이름만 가져오기 때문에 한글 이름에서도 우리말 이름에서도 상생관계라든지 오행을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 이름의 문제점은 한자는 표의 문자로 뜻을 전달하는 문자입니다. 반면에 한글은 표음 문자로 말의 소리 기호로 나타내는 글자이므로 뜻을 전달하기에는 좀 부족한다는 면이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경우 구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요. 한자 이름의 경우에는 발음이 되는 이름이라도 여러 가지 한자를 동원해 다양한 뜻을 가진 이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말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 뜻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한자 이름 같은 경우에는 한자의 의미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같은 동자라도 가틀동이 있고 동역동이 있고 여러 가지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 틀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뜻을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이 가벼워 보인다거나 아이들한테는 적합하지만 어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이름이 어릴 때 쓰더라도
장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까지 쓸 수 있는 이름인가를 고려해야지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또 놀림까지 또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또 계명의 대상이 됩니다. 아, 그렇죠. 저기 뭐 꼭 개명이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요. 제 생각에는 그 애 때는 괜찮은데 어른 때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네. 한글 이름에 네. 대해서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김초롱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어릴 때는 초롱초롱하지만은 네. 늙어서까지 초롱초롱하세요. 네, 네. 초롱이 사랑이 이렇게 하면 어떤 그렇습니다. 격조 있는 자리에 가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통적인 한자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한글 이름을 지을 때는 한자 이름들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 어휘를 잘 좀 선택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한글 순 우리말 이름을 장명을 하면서도 가능하면은 전통적인 장명법에 따르면은 좋은데 특별히 또 그게 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글은 그 자체의 의미가 좋은 의미가 또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은 가능하면은 이런 걸 한번 짚어보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전통적인 장면법을 한번 여기에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음양이죠. 네. 세상의 모든 탄생은 음양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음양이 맞지 않으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글 이름을 짓더라도 보통은 획수로 이렇게 한글을 많이 따져요. 그것보다는 그 자원 자체에서 한글에 나타나는 어휘의 자체에서 따르는 게 좋고요. 또 한글에는 또 모음에서 음양을 가리지 않습니까? 네. 그 모음의 성향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글 이름에서 음양을 볼 때는 한자의 경우처럼 획수를 세워서 음양을 구별하는 방식보다는 남자에게는 양의 기운으로 느껴지는 이름을, 여자에게는 음의 기운이 느껴지는 이름을 주는 것이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름에서 음양의 구별이 쉽지 않은 중성적인 이름인 경우에는 한글의 모음에서 음양을 구별해 볼 수 있으므로 모음의 조합을 음양의 균형을 이루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행적인 측면에서는요. 한자식 장면 이론에서와 같이 이름 글자의 각 발음 오행을 구별하고 사주에 필요한 오행인지 판단하고 그 오행 구조가 서로 상생하는 관계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한글 이름은 발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음이라는 것은 그 소리 오행에서 상생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한자를 쓰더라도 발음 오행은 한글에 의한 발음의 상생 관계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한글 이걸 우리말 이름을 지을 때도 가능하면은 그 상생 구조로 이렇게 짓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한글 이름의 뜻이 가진 오행을 판단한다는 거죠. 이름이 가진 뜻을 보아 그 뜻에 맞게 오행을 구별하고요. 예를 들면은 이름이 버들이라면은 버들나무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행의 목을 해당하고요. 빛나라는 빛이 있으니까 화에 속하고요. 찬돌이니까 돌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금에 해당하는 이런 식의 오행 구별을 해서 오행을 맞췄으면 좋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 발음 중에서도 그 지금 그 발음 오행할 때 네. 아까처럼 뭐 초성, 중성, 종성 막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한글에서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뭐 버들이면 목에 해당하고, 그지? 초롱이도 그러면 화에 속하겠어요? 초롱초롱,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것이 더 이렇게 오행 판단에 더 적합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문에서도 자원오행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부수에 따라서 보듯이 특히 한글에서는 그 음양을 따질 때는 그 원래의 의미, 네. 소리가 나타내는 그 우리가 사물에 대한 그거를 해서 거기에 따른 자원식으로 해서 오행을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물의 속성을 그대로 알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또 아주 타당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는 수리오행인데요. 한글 이름도 글자가 쓰여지는 획수를 세워서 명오행을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수리사격을 구성하고 82 수리를 적용하는데요. 일부에 지금 이렇게 한글 오행을 지으면서 수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론 자체도 또 그분들의 또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한글에서는 제 생각은 또 수리는 여기까지는 뭐 못 미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글 네, 이름으로 그죠? 세 네, 글자 그렇습니다. 이름으로 80일수리 적용은 좀 머나먼 길까지 네, 좀 활용도가 좀 많지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기본수적인 측면에서는 네,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성명학에서는 수리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전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수라는 것은 여기에 기초죠. 기본이니까 수로서 이렇게 다 세상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한글 이름의 장명 방법은 좋은 뜻이 담겨 있고 밝은 소리가 나는 순 우리말을 적극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이름자가 두 글자를 벗어나는 것은 좋으나 너무 글자가 긴 자는 보통 5자 이상은 많다 그러죠. 네, 좀 그래서 많죠. 네, 네. 3자, 4자로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성씨와 이름자가 어울려 한 이름처럼 구성되면 좋다는 겁니다. 이때 성씨를 빼고 이름만 발음하여도 무리가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죠? 네. 성하고 이름하고 어울려서 같이 구성이 되되 또 성을 빼고 말했을 때도 무리가 없어야 되는 것 아주 좋은 생각으로 네. 보입니다. 그래서 전자에서 봤지만은 우리가 그 보면은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 성을 넣어서도 다 이렇게 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좋은 그 한글 이름 같은 경우에는 성을 빼고 뒤에 그 명자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성인이 되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어울릴 수 있는 이름,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색하지 않는 직업을 이렇게 이런 이름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글 이름은 짓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자 이름을 지을 때 사용하는 장명 이론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한글 이름, 우리말 이름을 장명하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또 한글 이름을 요구했을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했고요. 또 태명이라든지 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태명을 짓는 관계에서도 다시 또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지을 수 있는 네. 예, 이렇게 이름을 장명했으면 되고요. 그래서 한글 이름의 장명 방법에서는 가능하면은 우리가 그 전통 장명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요.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고운 이름 자랑하기 대회 수상작인데요. 여기는 출처는 여기에서 가져왔고요. 보면은 이렇게 좋은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은 서울대에서 이렇게 수상한 것도 있고요. 한글 학계 수상작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휘자죠. 금난새 네. 이분도 있고요. 금내리, 금놀이. 이건 다 형제인 것 같아요. 네. 형제가 전부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분들은 그 우리말 이름의 초기에 이렇게 지셨다고 그래요. 아주 옛날에 네, 네, 연세가 네. 있으시죠?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뭐 김가람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또 성을 빼고 가람이라고 지어도 또 불러도 이쁩니다. 또 네. 달림이 없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